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광명민주평화광장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애쓰신 이승봉 상임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평화광장 전국 조직은 지난 5월 10일 상암동에서 출범을 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수만 명의 그런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분들이 또 우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민주평화광장을 만든 것은 민주주의와 공정성장이 만개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열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공정을 실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됩니다. 바로 이 길에서 저희 민주평화광장 전국 조직은 항상 광명민주평화광장과 함께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명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또 한국 사회 내에서 계층 간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평화와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에서 여러분들께서 민주평화광장을 결성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을 가는데 힘껏 힘을 몰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민주평화광장 공동상임대표 곽상욱 오산시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단결된 마음으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우리는 새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이에 광명 시민들께서 하나의 의지를 모아서 공정한 세상, 더 깊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광명 민주평화광장 포럼을 출발합니다. 무한한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광명 시민들의 뜻을 단단히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광명 민주 평화 광장 출범 선언문. 우리는 민주와 평화광장의 집단 지성을 모아 광명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몸바쳐 이룩해온 민주주의 정신과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평화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라고 말한 촛불혁명의 참여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6년 일제강점과 76년 남북 분단을 거치며 공고해진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여는 민족사의 가장 외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는 광장의 판을 열어 민주의 가치를 지키고 평화와 공정을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 소득 양극화와 실업을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정의, 공정, 가치 실현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다. 우리는 김대중 민주주의의 노무현의 평화, 문재인의 참여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평화광장의 가치를 이루는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과 언론 개혁을 앞장서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생태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억압과 착취, 전쟁을 반대하며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보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선다. 2021년 9월 1일 광명 민주, 평화, 광장 평화 일도. 환경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해결해 주세요. 대한민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꼭 남북 비준 동의를 해주시기 간절히 염원합니다. 평화, 통일, 가자! 남북이 함께 사는 길, 남북 교류 협력을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시작은 지속가능 발전 제도화에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자라는 청소년, 특히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해서 들어가기는 쉽고 나오기는 어려운 대학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 화이팅! 건강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대우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들이 마음 편하게 공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텃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 먹거리와 농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권들이 좀 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기본 텃밭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취약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일자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다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좀 정부에서도 방안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도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일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비를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하는 사람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 없는 사람이 또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집값 좀 안정시켜 주세요.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안 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입해서 살 수 있게끔 집값이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뭔가 열심을 추구했을 때 그 열심의 성과가 빚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청년 세대들이 공정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기회를 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년 세대들은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 어르신들이 건강한 나라, 어르신들이 안전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정한 사회, 대동세상의 미래를 이뤄야 합니다. 특히 저는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극복하는 가장 유효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는 강한 추진력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충실히 완수해 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 지도자는 첫 번째로
건실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민주화와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분권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단 없는 민주개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의 역사가 아시아 각국이 똑같았잖아요, 조건이. 다 제국주의에 침략당하고 식민지 경험했고,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어찌됐건 3.1운동이며 광주 학생운동이며 등등 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해서 시민의 힘을 보여줬고, 또 자유당 정권부터 시작해서 군사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죽고, 그거 다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도도하게 흐르는 정치의 올바른 길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직선제 투쟁이 끝나자 전부 이제 시민사회로 만들어서 또 환경운동, 기타 등등 많은 운동이 확산되면서 또 선거 때마다 정치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행동하는 양심만이 제대로 된 양심이다. 그래서 행동하고 나서라고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무너지려고 할 때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처럼 과거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5.18 등등 수없이 권력이 민중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이 분연히 맞서 싸운 게 시민들이고 국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이제 정권이 다시 안정되면 또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환경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소비자운동 등등 각계에서 건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정치적인 격변기에는 단호하게 나서서 정치의 변화가 최고의 변화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자기 영역을 지킨다 하더라도 정치가 한번 잘못되면 나라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겨우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세우고 이제 겨우 5년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문재인 정권이 어찌됐건 집값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낡은 시스템을 다 개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또다시 개혁의 촛불을 들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실현 가능한 속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당과 인물을 통해서 또 사회개혁을 해야죠. 국가개혁을 해야 되고, 이 작은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남에게 침략받지 않고 기술 선진국으로서 훌륭한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 써야 되고, 그 부정부패와 서로 끼리끼리 나눠먹기 그런 정치를 탈피해서 정말 첨단 국가, 첨단 기술 국가, 남북 평화 국가, 또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는 연대 사회와 함께 나누는 국가, 이런 시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속도, 올라가는 힘,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그런 국면의 하나다. 우리가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구태여있는 권력체제 시스템으로 가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보태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개혁국가, 첨단 기술국가, 또 함께 살아가는 연대국가, 남북 평화교류, 한반도,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990년을 전후해서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고 이제 세계 냉전이 해치됐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사실은 뭐 세계적 수준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반도에서는 물론 그때보다 지금은 낮았지만 평화가 너무 더디게 오고 있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교착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특징은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불신은 크지만 한국 정부, 즉 동맹을 좀 상대적으로 미 공화당에 비하면은 중시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은 한국 정부 입장을 갖다가 경청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이제 그런 나름대로 정책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바로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클린턴 정부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그런 어떤 업적들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동안에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대개는 미국에서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동맹에 대해서 조금 일방적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2000년 1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섰거든요. 바로 이 시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 말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우리가 민주당 정부를 창출하고 또 미국의 민주당 정부를 갖다 설득할 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실천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의 민주당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 번 다시 부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평화의 도약의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내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원칙 그리고 나름대로 준수해야 할 태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하고는 약속한 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협상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존재다. 그 다음에 합의하고도 잘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북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북한하고 한 약속을 지켰는가? 우리도 잘 안 지켰단 말이죠. 지금도 남북관계가 어렵게 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거는 아시는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 정상 간에 정말 굉장히 어떤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만한 합의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우리 정부 스스로가 조금 위축이 됐고 또 한미 간에 특히 공화당 정부와의 어떤 공화당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입장을 갖다 개진하는데 이게 좀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뭐 금강산 관광 재개도 그렇죠. 그다음에 물론 조건이 마련됨에 따라라는 그런 전제는 있었지만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말발이 좀 약해진 거죠. 그래서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북한하고는 합의된 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북한에게 지킬 걸 요구하고 북한에게 도발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생긴다. 이런 것만 준수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는 그래도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웬만큼은 진전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연동되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워지고 특히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요원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야말로 그냥 한꺼번에 서로가 원하는 걸 갖다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이라 그러죠.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런 극단적인 불신 상태에 있는데 불신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서로 그야말로 주고받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서로 북한이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갖다가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항상 의심하잖아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서로 단계적으로 주고받다가 결국은 북한이 약속 위반하면 어떡할 거냐. 그걸 위해서 이른바 스냅백, 다시 말하면 용수철을 꾹 누르고 있다가 탁 넣으면 탁 다시 원상 유치되듯이 북한이 만약에 서로 간에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그 다음에 제재 해제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데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기만을 한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든가 기만을 하면은 스냅백 조치를 통해서 제재를 원상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북한이 이 단계적으로 이 나름대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라는 건 전부 다 영변의 핵시설을 없앤다든가 핵무기를 갖다가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시설과 그다음에 장비들을 갖다가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한번 하고 나면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해주는 제재 완화, 제재 해제라는 거는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면 다시 원상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냅백을 통한 단계적 조치는 미국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응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보다 미국에 더 유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말 열심히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냅백에 기초한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국제사회에서 보다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